네,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3월달 1월부터 공부 시작해서 이제 3월까지 갔고 4월 이제 시작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 본격적인 공부 시작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상위권 학생이 되려면 지금쯤 내가 어떤 상태여야 하는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름 잘 지었나?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시면 문법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어떻게 하고 계셨어야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는 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매일 일정량을 하셔야 되는데 절대로 상반기에 문법 끝내고 하반기에 독해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문법도 못하고 독해도 못하게 돼요. 문법은 끝날 때까지 하시되 매일 꾸준히 조금씩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 어차피 암기할 수도 없고요. 그거에 비해 시험에 나오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문법에 여러분들을 노출시키는 게 중요해요. 계속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절대로 뭐 이거 하나 끝낸다라는 생각 하시면 안 돼요. 학문의 끝은 없어요. 시험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100% 완전해질 수는 없고 다만 딱 맞출 수 있는 것만 맞춰서 시험장 가서 합격하는 거예요. 요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매일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거랑 관련해서 우리는 충분히 잘 이제 준비가 돼 있죠. 매일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틀린 거랑 관련된 이론 또는 내가 아리까리한 이론을 찾는 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문법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풀거나 헷갈리는 이론을 찾는 거지 이론을 정독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잊지 마시고 대신에 일주일에 한 챕터씩은 여러분들이 주말에 이론 다시 한번 보시는 건 좋죠. 표시된 거 위주로.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법을 지금 공부하고 계셨어야 됐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법의 완성은 문제풀이에요. 문제풀이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문법은 완성이 안 돼요. 푸셔야 된다는 거. 그거. 두 번째, 논리도 마찬가지죠. 꾸준히 일정량을 계속 공부를 하시되 이게 중요해요. 어휘를 여러분들이 지금 별로 아는 게 없고 논리는 어휘를 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른다고 해서 어휘를 찾아보고 문제를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다른 것에 의존하는 의존도만 강해지게 돼요. 아니 지금 모르는 어휘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게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시험장 가면 무조건 모르는 어휘 나와요. 처음 봤다 이런 어휘가 무조건 나온단 말이에요.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럼 찍으세요. 찍는 것도 실력이죠. 그래서 붙으면 되는 거니까 모르는 어휘가 있다라고 해서 사전 찾지 마세요. 그래봤자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알겠죠? 찍는 능력이라도 키우세요. 그래야지 붙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되는 건 아니지만 어휘를 몰라도 뭐 어떻게든 아는 걸로 풀어보려고 하는 연습은 하셔야 돼요. 그걸 위한 수업을 우리가 하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찍어보고 나서 그때 리뷰 잘하면 되죠. 그때 사전 찾아보는 거고요. 그때 고민해보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든 불리한 상황이라 가정하고 거기서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리한 상황이라 가정하고 풀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리뷰를 하실 때는 모아서 리뷰하는 게 중요하죠. 어려운 문제, 까다로웠던 문제, 헷갈리는 문제는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다시 리뷰하시는 거 중요하다. 요거 기억하시고 주말 때 조금 더 풀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논리는 요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렇게 하고 어휘 많이 안다, 실력 높아졌다, 많이 이제 잘 풀린다 하시면 이제 매일매일 푸는 양을 늘리는 거죠. 그렇게.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는 해석 연습 중요하다 했었죠. 해석 연습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 지금 구문 수업을 하는 때는 지났기 때문에 구문이 뭔지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진 않을 텐데 일단 문장 분석을 하거나 주어 동사 찾는 건 구문이 아니에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해석 연습한답시고 문장 분석하고 사전 찾아보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장 가면 문장 분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단어도 괴랄한 거 내고요. 오늘 우리가 최근 기출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단어를 독특하게 쓰는지 볼 텐데 일단 딱 보면 동사 같지도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동사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문장 분석을 못해도 무슨 내용인지 알기 위한 노력은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전 찾는 거 못해도 어떻게든 풀어야 되겠죠. 이런 연습을 하시고 나서 단어도 찾아보고 암기하고 문장 분석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애쓰고 고민하시는 게 지금 과정에서 중요한 거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 후순이다라는 거죠. 그거 기억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구문교재는 이미 이제 한 권에서 2권 정도 뗐어야 돼요. 아직까지 더 많이 남았고 많이 보셔야 되는데 혹시 지금 아직 한 권도 다 덜 봤다 하시면 절대적인 양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안 늘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남는 시간에 했냐 안 했냐에 따라 실력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건 다들 하는 거거든요.
수업 듣고 예습 복습은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남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바뀌어요. 이걸 하셔야 돼요. 지금 2권 정도 끝났어야 되고요. 안 끝났다 그러면 이제 더 빡세게 열심히 하시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풀 원칙. 우리 일관되게 계속 문제풀이 원칙 배우고 있죠? 요거 무족적으로 계속 복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모의고사 치면서 계속 시간 배분 연습도 하시고요. 이렇게 하고 계시면 좋겠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흐름은 보면 이렇게 되겠죠? 5월달, 6월달에는 이제 전범위로 무작위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리고 난이도가 좀 높아질 거예요. 대신에 길진 않을 건데 7월달, 8월달부터는 이제 좀 길어질 거고요. 여기서 특징적인 건 이제 문법에서 최소한 이거 알면 바로바로 맞출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걸 다 정리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플러스 기출 베스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개념인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길이로 바로바로 내용들 확인할 수 있는 문제로 다시 한번 문법 이론을 전범위를 다 돌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7, 8월 달에 다시 한번 문제풀이랑 이론 학습이 같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면 문법 수업은 거의 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부터는 계속 모의고사를 풀겠죠.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개별적으로 푸는 문법 양은 엄청나게 제가 많이 제공을 하겠죠. 그러면 그거 계속 풀면서 문법은 보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그 다음에 논리 같은 경우에는 5, 6월 달에는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동의어랑 반의어가 이용된 문제들을 다 확인을 할 거예요. 요거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장문 좀 어렵고 해석을 좀 해야 되는 장문 논리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7, 8월 달에는 특수형 볼 거예요. 그래서 빵꾸가 블랭크가 이제 2개, 3개, 4개, 5개까지 늘어나는 경우 기출로 다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월부터 12월까지는 다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 테마가 좀 달라요. 그래서 문법이야 뭐 그냥 길이 좀 길게 해서 계속 시험을 낼 건데 학교별로 뭐 당연히 서강대, 성대, 한양대 스타일로 문제를 출제를 하겠지만 9월달, 10월달에는 필수적인 개념들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시험에 이거 나온다 하는 개념들이 56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겸 기출풀이 겸 개념 학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11월 달에는 이제 기출 플러스 예상 문제 양이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상 문제를 풀게 될 거고 이때는 난이도가 많이 어렵게 될 거고요. 12월 달에는 이제 11월만큼의 난이도는 아니지만 12월 달에는 예상 문제 풀 거고 시사를 보는데 이제 우리 지금도 모의고사 때 계속 시사를 보고 있죠. 시사를 보고 있고 그리고 요때는 이제 시사를 제가 9월 달부터 쫙 다 갈 거예요. 그래서 시사 내용들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있었던 일부터 11월 달까지 있었던 일 제가 쫙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문제도 만들고 있고 지금 한 80문제 넘게 만들어 놨고요. 그거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안에 다 들어갈 거예요. 작년에도 한 뭐 400문제 넘게 만들었고 올해도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는 4월달, 3월달, 4월달 동안에는 우리가 내용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제목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할 건데 5월달에는 출제 포인트 그러니까 내용 일치 문제나 과학 지문 같은 거 나오면 이해가 안 되는데 뭘 보고 풀어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6월달에는 기록문학 관련된 공부를 할 거예요. 요거는 성대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읽고 나면 뭔 이런 글 있냐 하는 글들이죠. 문학에 가까운 글들, 일기장 같은 글들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대처하는 법을 연습하는 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달, 8월달에는 정확하게 7월달에는 장문 처리하는 법을 공부를 할 거고요. 8월달에는 특수유형들 이런 거 처리하는 법을 공부를 할 거라서 이런 특수유형들 처리하는 법을 우리가 이제 종류별로 쫙 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흐름을 푼다 이게 아니라 흐름도 답되는 경우의 수가 우리가 수업 때 배워봤겠지만 3가지가 있죠. 그걸 나눠서 기출로 다 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풀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풀고 이런 거 다 정리를 하게 될 거고 그렇게 7, 8월달 하고 나면 9월달, 10월달부터는 또 모의고사를 보겠죠. 여기서부터는 또 필수 개념들 그렇게 진행이 될 건데 이제 독해랑 논리랑 이제 개념을 크로스 시킬 거예요. 그래서 논리에 9월달에 나오는 개념은 독해에서는 10월달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독해에서 9월달에 10월달에 나오는 개념은 논리에서 9월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가 돼서 이제 서로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게 효과 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이제 똑같이 계속 논리랑 똑같아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 뭐 보면 알겠지만 한참 남았어요. 그죠? 아직까지 공부 제대로 시작도 안 한 수준인 상태인데 그래도 지금 이제 아직 안 늦었기 때문에 할 때 잘 열심히 버텨서 잘 하시고요. 그래서 7월 달 됐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상위권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공부하도록 할게요. 알겠죠?